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도정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면 382페이지인데요. (382페이지) 보면 바로 도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사항인데, 이 용어를 보기 전에 먼저 이 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정비사업의 흐름을 좀 먼저 봅시다. 지금 여기가 우리가 지금 이게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에서 정비사업을 할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 도시를 관리하고 있는 장이 하나의 도시 정비사업은 이런 식으로 한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을 잡아줍니다. 우리 도시는 정비사업 이렇게 한다.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만드는데, 이 계획이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지문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기본계획입니다. 기본 그럼 항상 기초하고 근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뭐를 만드는가?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정비계획을 만들어요. 정비계획을 만든다 그 말은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정비계획을 만들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이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 도시에서 이런 데다 여기에다가 정비사업을 재개발한다 그러면 여기를 먼저 정비구역 지정해야 돼요. 근데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정비구역 지정은 2단계입니다. 바로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예정구역이요. 먼저 정비예정구역 지정하고, 앞으로 여기서 정비사업 할 것이다. 예정이니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방향에서 이게 나옵니다. 앞으로 여기 정비사업 할 것이다. 그러고 이 예정구역에서 정비사업 하려면 예정구역을 정비구역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정비구역 지정하려면 정비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정비계획은 언제 만드는가? 정비계획의 수립시기입니다.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여기에서 같이 넣어요. 같이. 그래서 정비계획 언제 수립하냐? 지금이 2016년이니까 2016년 그럽시다. 2016년이 됐으면 이제 여기다 이제 정비사업 어떻게 할 건가? 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몇 세대 할 것이고 몇 동 할 것이고, 이 구체적인 계획이 이게 정비계획이 정비계획 만들어 놓으면 이 계획에 맞춰서 공사하는 자가 시행자죠. 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돼요. 정비계획에 맞춰서 사업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승낙받는데, 사업계획서 승낙을 쓸 때는 뭐라 쓰냐?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정비계획 만들고 정비계획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서 만듭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서 승낙받는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그래요. 사업시행인가에 있으면 사업시행인가 곳이 알리고, 사업계획서는 누가 만듭니까? 물어보나마나 시행자죠. 사업계획서는 시행자가 만듭니다. 그럼 여기는 시행자가 누가 되냐 그러면, 이 시행자는 일단은 책 382페이지 봐봐요. 책 382페이지 보면 정비사업의 종류 6개 있잖아요. 이거를 빨리 암기해야 돼요. 1번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2번이 주택재개발사업, 3번이 주택재건축사업, 4번이 도시환경정비사업, 5번 주거환경관리사업, 6번 가로주택정비사업. 이 사업의 명칭을 빨리 암기해야 도정법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이고 1번이 주거환경 개선. 1번이 주거환경 개선이고 5번이 주거환경 관리. 글자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환경 관리는 누가 하냐 그러면 그것은 시장 군수가, 시행자가 시장 군수. 근데 나머지 4개 사업은 전부 다 조합이에요. 조합. 그래서 시행자는 누가 되냐? 시행자가 조합이거든요. 그럼 조합을 만들려면 먼저 뭘 만드냐? 도정법에는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개발법은 추진위원회가 없지만 도정법은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가 뭐를 만드냐? 조합을 만들어요. 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이 사업하니까 조합이 시행자인데, 문제는 시행을 하지만 시공을 못해. 시공 능력이 없으니까 조합이 시공자 선정하고, 얘는 이제 시행자고 시공자요. 둘이 합작해가지고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고 사업을 해야 돼요. 사업 시행 인가 고지가 있으면
도정법은 순서 찾는 문제가 종종 나오거든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바로 사업시행 이러고 쓰면 안 되고, 자 여기 정비사업 하는데 누가 있냐 그러면 갑이 있다. 소유자 갑이 있는데 갑이 이렇게 101동 101호 산다고 합시다. 101동 101호 산다. 얘가 101동 101호 24평짜리 주택 가지고 있다. 공사 끝난 다음에 갑에게 새로운 집을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우리가 앞전에 도시개발법 하면서 A가 땅 가지고 있다. 끝난 다음에 땅 주든가 안 주든가? 한디 방식에서 원하면 주고 원하지 않으면 안 주고. 마찬가지죠. A가 집을 가지고 있다.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것도 A 의사를 봐가지고 주라 그러면 주고 주지 마라 주지 말고. 그럼 먼저 물어봤더니 얘가 주라 그래. 주기로 했답니다. 어디 주기로 했냐? 103동 그럽시다. 103동 103호 주기로 했다. A한테는 자 이제 103동 103호 우리가 28평 그럽시다. 이거를 주기로 했다. 이렇게 103동 103호 28평 주기로 했다. 이게 이제 분양계획이거든요. 분양계획.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시행자는 갑에게 너 분양을 받을래 안 받을래 이거부터 물어봐야 돼. 그래서 먼저 뭐가 나오냐? 분양 신청이 나오고 순서가 분양 신청을 받았으면 분양 계획을 만드는데 분양 계획을 우리는 쓸 때는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써요. 쓸 때는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분양 계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관리 처분 계획에 인가가 나와야죠. 관리 처분 계획 만들어서 확정짓는 관리 처분 계획의 인가에서 말린다 고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비로소 뭐가 확정되냐?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그러면 갑은 보통 우리가 분양권 이 말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분양권이라 쓰면 안 되고 입주입니다. 입주. 갑은 드디어 입주 자격이 확정됐다 이 표현이에요. 입주 자격이 확정됐다. 공법에서는 입주권하고 분양권 차이점을 아는가 안 물어보지만 중개사법 물어봐요. 입주권하고 분양권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우리가 재개발합시다. 재개발하는데 500세대가 있는 거 철거해서 재개발해가지고 몇 세대 지을까요? 한 1200세대 짓나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1200세대 중에서 500세대인 사람들이 조합원이니까 조합원들에게 분양 신청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했더니 조합원이 분양 신청합니다. 조합원이 분양 신청인데 몇 명이 신청했냐? 400세대가 신청했다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겠죠. 일반 분양이 몇 세대 그러면 800세대가 되겠죠. 그럼 일반 분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 분양할 때는 첫 번째 공개 모집합니다. 공개 모집하니까 을이 나 신청한데 을이 여기다 분양 신청했어. 분양 신청하니까 을이 운 좋게 당첨이 됐어. 그럼 얘는 이제 분양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을은 분양권이 있다 할까요? 없다 할까요? 제가 제일 처음에 세종시를 내려갔는데 한 분이 좀 세종시 오자 사업 좀 같이 세종시 가자 해가지고 갔더니 그 중개사무소 가니까 중개사무소에 그 실장으로 근무하는 분이 실장 그러면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중개사무소 여자분들은 전부 다 소장 빼고는 다 실장이에요, 실장. 이분이 제가 거기 갔더니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이 도생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도생 해가지고. 여러분 도생이 뭘까요? 깊게 생각하지 말고 도생이 뭐겠어요? 도시생활. 도시형 생활주택. 처음에 나와요. 잘 나와요, 시험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밖에서는 실무할 때는 내용을 무조건 줄이는 거예요. 개발행 허가 이런 거 말하면 안 되고 행위 허가 줄인다고. 산업단지 이러면 안 되고 산단 말을 줄여서 쓴다고.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을 밖에서만 한다. 도생. 근데 이분이 뭐란가? 도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으니까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얘기하는 걸까? 모르고 얘기하는 걸까? 그래서 실장님 도생이 뭐예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교수님은 도생도 몰라요. 도생? 궁금한데 도생이 뭐예요? 다 도생이나 하잖아요. 도생. 근데 이분은 중개사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생의 개념이 없어요. 그 소장님이 도생 따라서 도생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안 받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는 게 좋은 거야? 안 받는 게 좋은 거야? 그거 안 물어보고 그러면 무엇에다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아? 이러고 물어봤어요. 우리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것은. 그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분양한 아파트야 아파트. 옛날에는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공동주택 그러다가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공동주택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다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민간택지를 풀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개하는 입장에서 아파트 사러 온 사람이 아파트 사러 온 매수지 매수 사러 온 사람한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받는 게 좋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으면 이 가격이 싸다는 얘기요. 산 사람 입장에서는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으니까 줘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된 게 이해가. 그러다 하루는 저는 내일은 늦게 옵니다 해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저기 오피스텔 청약 있으니까 그때 세종시 완전 바람 불 때 오피 청약하러 가니까 청약하고 좀 늦게 올 겁니까?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있으니까 우씨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여자분이 씨씨 이러고 다니까 아니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어떻게 60개를 넣었는데 단 한 개도 안 걸렸냐. 청약을 했는데 몇 개 냈다고 이분이 60개를 6개가 아니고 60개 혼자서 60개 넣었으면 많이 넣었잖아요. 60개 넣었는데 어떻게 한 개도 안 걸렸냐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진짜 그렇네. 그건 너무한 것 같은데 어떻게 60개 넣었는데 하나도 안 걸릴까? 그래가지고 경쟁률 몇 대 1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교수님 600대 1이랍니다. 600대. 이 사람이 걸리는 게 정상이에요? 안 걸리는 게 정상이요? 안 걸리는 게 정상이지. 남들은 600개 넣어가지고 하나 걸리는데 무슨 60개 넣어서 안 걸렸다고 시식으로 다니냐고. 그러고 이틀인가 있다가 그 회사에서 청약 신청한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누구시 해가지고 이거 현재 지금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거 절대 그분들은 미분양 이런 말 안 써요. 보통 80%만 분양되면 분양 끝났다 그러는 것이 미분양 이 말 안 하는 거예요. 나머지 20%는 회사 보유분. 사실 미분양인데 미분양 그러면 안 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갖다 미분양 안 쓴다고 80 돼버리면 회사 보유분 해가지고 살살 판다고 이제 해가지고 회사 보유분 있는데 미분양입니다. 그 2개 있는데 혹시 살 의향이 없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옷이 이럴 것이 아니고 어쩌죠 빨리 사야지. 근데 안 사요. 왜 안 사요? 600대 1인데 어떻게 600대 1인데 미분양이 나왔냐고. 당첨은 어쩐다고요? 600대 당첨됐는데 그 당첨 받으러 온 사람들이 누구냐? 오피스텔이면 대부분 뭡니까? 투자죠, 투자. 월세 받는 거. 투자요, 투자. 월세 받는 거니까. 근데 딱 분위기를 봤을 때 이 투자용으로 오는 사람 없고 전국에 있는 떴다방이 전부 다 떴다방. 무슨 얘기? 중개업자들만 전국에서 다 모였다고. 그 사람들 당첨되면 피 올려서 팔고 바로 빠지려고. 전부 다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는 600대까지 갔는데 미분양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첨됐다고 분양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약 안 쓰면 끝이에요. 계약 안 쓰면은.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계약을 써야 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여기서 비로소 우리 뭐라 그래요? 계약 체결했다. 이러면 여기서 분양권이 생겨요. 분양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글자 그대로 당첨권. 그러면 자 재개발해서 1200대인데 조합원이 몇 개 분양받는다고? 400개. 이거는 뭐냐? 이거는 입주권이에요. 입주권. 이거는 입주권이라고 일반 분양 800개. 이걸 뭐라 그래요? 분양권. 개념이 완전 다른 거예요. 입주권은 조합원들은 내가 주체예요. 주체. 내가 사업의 주체. 내가 내 건물 철거하고 내가 내 건물 다시 지어서 내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뭐 한다? 입주한다. 입주권 그러고 일반 분양 이것은 분양권. 그러니까 둘은 절대 같은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말은 분양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분양권 확정 그런 것이 아니고 입주 자격 확정. 이렇게 입주 자격이 확정돼야 비로소 정비 사업을 시작합니다. 정비 사업 시작. 사업 시작하는데 도정법은 기본이 건물을 철거해야 돼. 건물 철거한다 그러면 안에 사람이 있으면 철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뭘 해야 돼요? 주민들을 이주시키자. 옮기고 그다음 뭐 한다? 철거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기존 건물을 언제 철거합니까? 이런 게 시험 문제. 언제 철거합니까? 뭐라고 해요?
관리 처분계 인가, 고시 후 기존 건물 철강 이게 잡아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공사 끝났습니다. 공사 끝나면 뭐 받아야 돼요? 준공 검사 받습니다. 준공 검사. 준공 검사 받는데 도정법은 준공 인가 그래요. 이런 용어 하나하나가 시험 보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실무 가서 다 쓰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잠실 4단지 옆에 살았는데 그 잠실 4단지 옆에 살다가 저는 어디 갔냐 그러면 남양주 가가지고 남양주에 학원이 있었거든요. 거기 강의하러 갔더니 4단지에서 사는 사람이 거기 이사 와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면 얼굴 몇 번 마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업을 듣는데 공부 잘합니다. 그래서 이분 여자분이니까 제가 뭐라 했냐 그러면 잠실대 그래요. 잠실대에 남양주 와서 합격해서 남양주 중계 한 2년 하다가 다시 이 사람이 잠실로 다시 들어갔어요. 이 사람. 다시 가가지고 거기서 뭐 하냐 그러면 중개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잠실은 1, 2, 3, 4단지는 재건축이 다 끝나고 뭐 남았어요? 5단지 남았는데 1, 2, 3, 4는 재건축이 끝나고 5단지 남았어요. 거기서 중개를 하는데 한 번은 전화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목소리를 전화번호 있으니까 알죠. 잠실댁 써놨으니까. 여보세요 그랬더니 전화 목소리가 살짝 하는겨. 교수님 해가지고 왜 그랬더니 급하니까 빨리 알려달라고. 뭔데? 준공인가가 뭐예요? 이런 물어본 거예요. 준공인가가 뭐예요? 그때 갑자기 무슨 얘기야? 빨리 알려줘 빨리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너 지금 손님 물건 보여주러 가냐? 보여주러 간다고. 그러면 재건축 하는 데가 재건축 재개발? 어떻게 알았냐 그걸 갖다가.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법이 이 용어가 제일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준공 검사로 가다가 건물 짓고 공사 끝나면 뭐 받아야 돼요? 준공 검사. 그러다 용어를 갖다 뭐로 바꿔놨냐 그러면 사용 검사 이렇게 바꿨다가 이 용어를 또 뭐로 바꿨냐 그러면 사용 승인 또 이렇게 바꿔놓고.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에 배우는 건축법은 사용 승인. 그 다음 주에 배우는 주택법은 사용 검사예요. 우리가 배우는 도정법은 뭐예요? 준공인가, 준공인가. 지금 배우고 있는 도정법 뭐라고? 준공인가. 나머지 법들은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은 준공검사 그러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을 떼보니까 뭐가 찍혀있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건축물 대장 뗐더니 준공인가 이러고 찍혀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의뢰인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왜 준공검사가 준공인가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기를 해야지. 처음에 안 나온다 그럴까요? 그 말이 안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준공인가 이러고 찍혀있으면 어쩐다. 이것은 재개발했거나 재건축한 주택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용승인 이러고 찍혀있으면 건축법으로 지었다 이런 얘기예요. 사용검사가 찍혀있으면 그것은 주택법으로 지은 집이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런 용어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정법은 준공인가라고 합니다. 준공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냐 그러면 자 이제 준공검사랑 똑같은 말이에요. 준공검사 끝났으면 얘 권리가 101동 101호 아닙니까? 이걸 어디로 옮겨야 돼요? 103동 103호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옮기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옮긴다를 두 글자를 줄이면 이전 그래요. 이전. 옮겼다는 사실 알린다. 알린다고 뭡니까? 고시 그럽니다. 옛날에는 분양처분 그런데 지금은 분양처분 안 그러고 이전고시. 이 흐름에 의해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정비예정구역이 뭐 하는 예정구역이냐 그러면 재건축, 아까 봤죠? 재건축 예정구역이면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몇 년이라고요? 2016년. 2016년이 되면 정비계획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먼저 재건축은 먼저 뭐 하냐? 정비계획 먼저 그 주택이 노후 불량이라는 판정을 받아야 돼. 노후 불량 판정 받기 위해서 먼저 뭐 하냐 그러면 안전진단. 그래서 재건축이면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안전진단 통과해야 정비계획. 아파트 단지 재건축할 때 현수막 쫙 붙잖아요. 경축 안전진단 실시 확정. 경축 안전진단 통과 그런 말 붙잖아요. 이게 통과해야 그 다음에 정비계획 만들어. 이게 정비사업의 흐름에 관한 사항인데 정비사업 흐름인데 순서가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 중에서 보통 4개 정도 섞어놓고 순서가 바르게 돼 있는 것은 간혹가다 나온다고. 올해 시험에는 뭐가 나왔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순서 3개 섞어놓고 순서가 바르게 된 것은 도정법은 은근히 순서를 모르요 순서. 그리고 이게 정비사의 흐름도에 관한 사인데 물론 1월달 가게 되면 노트 나옵니다. 강의 노트. 강의 노트에다 그거 다 전부 다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 흐름을 여러분이 좀 익혀야 돼요. 시험에도 필요하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구시가지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는 별로 안 좋아요. 좀 좋아지려다가 좀 확 또 잡아놨어요. 11.3 대책해가지고 뚝 떨어지고. 근데 경기가 좀 좋아진다 그러면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 할 군데가 몇백 개 돼요. 몇백 개. 그러면 오늘 전부 다 서울이니까 구시가지에서 중개업 한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안 만들 수가 없다고 100% 걸치게 돼 있다고. 근데 저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지금 내가 있는 단계가 무슨 단계인지를 알아야 돼. 어디 있습니까? 여기쯤 있다. 여기쯤. 여기쯤 있으면 공사 끝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설명을 해야 돼. 설명을. 얼마 걸릴까요? 한 2년?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끝나는데 몇 년 걸릴까요? 2년? 2년이다 그러면 넌 없이 다 투자하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간다 그러면 5년 갈 것이고 재수 없으면 10년 갈 것이고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틀려요. 재건축이 다음 좀 빨리 가요. 재건축. 재개발이다. 재개발은 여기서 멈춰서 시간을 엄청나게 끌어요. 재개발이. 그럼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투자할 건가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 일단은 흐름 익히고 이 흐름 익혀가지고 일단은 시험 보고 합격하고 그 다음에 실무 들어서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한 따로 배워야 돼요. 이렇게 지금 하루 해가지고 3시간 끝나는 수업은 안 되고 이것만 가지고 2달 정도 들으면 여기에서는 뭐에다 투자하고 투자하는 게 다시 투자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쯤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손님한테 10년 뒤에 한 5년 뒤에 여기서 오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뭐가 좋다 뭐가 좀 설명해서 투자를 시켜야지. 그러면 여기서는 뭐를 밀어내야 되고 뭐를 밀어내야 되고 이런 거는 중개사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실무를 다시 한번 하라는 얘기입니다. 실무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한 2달 동안 배운다고 2달 동안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실무를 좀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중개사 시험 준비한 분은 기가 막히게 앞서는 얘기했죠. 합격했다 그러면 끝이야. 합격하면 끝. 제가 봤을 때 합격하면 그때부터 시작인데 그때부터 공부 다시 해야 되거든요. 준비 다시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합격하면 끝. 일단 취업하고 봅니다. 취업하고 3달 있으면 그만두세요.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2달 만에 오픈하려면 비용 꽤 들어간다고. 인터뷰 다시 해야 되니까 2달 되면 문 닫아서요. 한 건도 모르고 교수님 손님은 많이 오는데요. 어떻게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뭔가 뒷심이 약한 거예요. 약한 것이 아니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원은 좀 실무를 많이 하자는 얘기에서 실무교 그 실무를 드려야 되는데 앞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못 느낀 것 같아 보니까. 못 느끼고 6달 되면은 10명이 합격해서 나갔다 그러면 6, 7명 이미 죽었어요.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왜 이 공부했을까? 사실은 그 길이 맞는데 준비 안 되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달 늦게 취업해도 괜찮으니까 늦게 취업해도 괜찮고 학원 다시 나와서 실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자격증 취득하니까 지금 저한테 전화 온 사람들이 어떻게 취업해야 됩니까? 여기 가야 돼요, 저기 가야 돼요. 얼마 준대? 월급 100 준다는데요. 오늘 또 한 사람을 1시간 넘게 상담했는데요. 교수님 여기는 월급 100 준다고 여기는 150 준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내가 봤을 때 100 주고 150이면 그건 정액적으로. 근데 우리 생각해 보자고. 월급 100 받으려고 이 공부했냐고. 이 어려운 공부를. 알바 뛰어도 100 벌거든요. 알바 뛰어도. 근데 이 중개사 그리고 누가 보면은 이 내용이 되게 내용이 방대하고 전문적인 내용이 되게 많다고. 그 공부해서 어떻게 100을 받는가. 100만 준다 그러면 열에 9은 전부 다 취업해버려요. 저는 절대 그렇게 좀 하지 마라 그러고. 내가 지금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100 벌어야 먹고 산다. 그분들은 취업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면 아니다 그러면 정액적으로 가지 말고 얼마 받지 말고 그냥 내가 일 못하면 못했으면 안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 잘했으면 제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1000만 원 일을 해도 100만 원 버는 거고 일 하나 못해도 100만 원 버는 거고 이거는 사업가 마인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취업이 아니고 우리는 개업이에요. 개업. 사업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런 데 가지 말고 무조건 비율적으로 비율적으로 한 달 동안 한 건 못하는 게 정상이지. 그럼 너 일 못했으니까 어찌해야 돼요? 안 가져야지. 근데 가가지고 엄청나게 1000만 원 했으면 5 되면 500을 받아야지. 왜 거기서 100을 받냐고. 그러니까 이건 공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하면 저는 무조건 저는 기본금은 싫고
처음에는 불안하니까 기본급 따지려. 기본급 무조건 싫고 무조건 비율제로. 6대4 정도가 초보한테 6대4가 딱 좋아요. 5대5 하게 되면 그 5대5 하게 되면 근무하는 사람들 6개월 되면 다 나가봅니다. 내가 1,000만 원 벌는데 사장이 500까지가 너무 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6대4 정도면 소장들이 좀 마음먹 6대4. 그러니까 네가 지고니까 6 갖고 내가 4가 그 정도면 딱 좋고 7대3이면 진짜 좋은 거고 7대4이면 절대 개업하지 말고 평생 거기 있으라 그래요. 개업한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유리. 그게 훨씬 더. 8대2 그러면 소장 남는 게 한 푼도 없으니까 소장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대3 정도면 취업하는 우리 입장에서 가장 좋고 6대4 정도가 그런 대로 좀 적당하고 하여튼 이 흐름은 중요하니까 흐름은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저렇게 된다라는 거 알고 그리고 이제 382페이지 용어 정의에 관한 사인데 용어 정의 1번 정비규. 정비규 시험에 안 나오니까 X입니다. 뭐 의미 없어요. X. 2번 정비사업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정비사업을 모르면서 터정법 공부하는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정비사업은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정비사업이란 이렇게 지금 하나의 도시가 있는데 구도시입니다. 구도시에 특정 지역이 이렇게 특정 지역이 도시가 생긴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도로 폭이 너무 좁고 주차장도 없고 공원도 없고 도로니 주차장이니 공원이니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정비 기반시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기반시설이 너무나 열악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너무나도 노후 불량하다 그래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다 보니까 도시의 특정 지역이 도시로서 기능이 상실돼 갑니다. 도시 기능이 상실돼 간다. 상실돼 가는 도시 기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실된 도시 기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사업을 합시다. 이 사업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면 이 사업이 이제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회복할까요? 그거는 아주 간단해요. 그럼 뭐가 문제 생겼어요? 저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이게 문제죠.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고 이게 문제죠. 이거 둘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악한 기반 시설 어쩌고 다시 정비해주고 도로가 부족하면 확장하고 공원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있는 겁니다.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면 철거하고 다시 하고 이걸 우리가 계량 그래요. 계량. 정비 사업이 뭐냐? 정비 사업은 이게 정비 사업이야. 기반 정비하고 건축물 계량해서 어떤다? 본래 도시로 기능을 회복시킨다. 이게 정비 사업.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이런 특정 지역을 갖다 이제 뭐라고 하고 여기를 정비 구역이라고 지정하고 거기서 이제 정비 사업을 하는데 이때 하는 정비 사업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가? 첫 번째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특징이 세 가지 있으니까 세 가지 특징 잡아야 돼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첫 번째 도시 저소득 주민이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한 지역으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 포인트가 그거예요. 극히 열악.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 환경 개선한다. 그래서 기반 시설의 상태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기반 시설 상태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극히 열악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극히 열악. 포인트는 세 가지요. 저소득 주민, 극히 열악, 주거 환경. 이게 세 가지 포인트예요. 가장 포인트는 극히 열악이고. 두 번째. 지금 어디 보고 있어요? 382페이지. 382페이지 정비사업. 두 번째. 두 번째가 뭐가 있으면 주택 재개발입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은 기반 시설은 뭐라고 나와요? 열악하고 건축물이 노후 불량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 개선한다. 포인트가 열악이 열악. 세 번째, 주택 재건축. 주택 재건축 사업은 뭐라고 나와요?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건축물이 노후 불량. 거기에서 주거 환경 개선한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자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이 세 가지가 무슨 사업이냐? 이 세 가지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럼 우리가 앉아 있는 여기가 주거 환경 맞아 안 맞아? 이 나이는 안 맞죠. 여기는 상가지 상가. 그래서 네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도시 환경 정비 사업 해가지고 이건 어디에서 그러면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에서
상업공업지에서 도시환경 정비한다. 그게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러니까 네 번째가 뭐냐?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법을 도정법 만들 때는 이렇게 네 개 있어요. 네 개. 도정법. 정비사업 종류는 네 가지. 그래서 법 명칭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라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다.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이 정비사업을 누가 하냐? 정비사업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기반시설이 극히하라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수지 타산을 봐야지. 수익하고 비용하고 비교해서 이 구조가 나와야 사업할 거 아니에요. 학원을 다닐 때도 여러분이 1년 동안 학원 다녀가지고 벌어들인 수익은 뭡니까? 효용 가치는 자격증이에요. 자격증. 그거하고 1년 동안 시간 투자하고 돈 쓴 거 거기에 비해서 뭐가 크니까 증이 크니까 온다 이거아니요. 그러면 정비 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이란 뭐가 있냐? 이게 분양대금. 그럼 분양대금이 얼마냐? 우리가 100원이나 합시다. 100원. 그러면 정비 사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뭐가 있냐? 비용은 뭐가 있다? 정비 사업이란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하는 거. 근데 건축물 개량 비용은 50원이나 합시다. 딱 정해놓고. 문제는 얘가 기반시설의 정비 비용이 이제 달라진다고 얘가. 그럼 첫 번째, 이게 주거환경 개선이다.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자, 주거환경 개선은 기반시설이 극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시 정비할 때 한 60원 들 것이라고 그러면 재개발은 극히는 아니고 열악한 거예요. 이건 한 40원 들 것이라고 그러면 재건축은 양호한 거요. 10원 들 것이라고. 그러면 사업이 되겠냐 안 따져보는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비용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110원 나오잖아요. 구조적으로. 이익은 얼마인데 수익은 100원인데. 그럼 사업이 안 된다고. 그래서 대부분 저런 현상이 나오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살고 있는 주민들은 고소득, 저소득 못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거는 누가 나서냐? 주체가 시장 군수라고. 관에서. 그래서 공영개발. 재개발은 누가 하냐? 재개발은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조합 만들어요. 조합. 재건축도 주민들이 모여서 조합 만들어요. 도시환경도 주민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잘 돼갑니까? 한때는 잘 됐다. 한때는 재개발구역 지정해달라고 안전진단 통과시키려고 난리를 쳤으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면 우리나라가 2002년 97년 IMF 와가지고 97, 98, 99 어렵고 2000년 때 빚 갚고 2001년 좀 좋아져 2002년 되니까 갑자기 확 사는 거예요. 2002년부터 해가지고 한동안은 잘 나갔습니다. 언제까지? 2008년까지. 2008년 되니까 우리나라는 멀쩡한데 어디가 망했어요? 미국이 망한 거예요. 리먼 사태 때문에. 그러니까는 거기서 문제 되니까 우리 편 세 개가 다 망해. 해가 여기 올라갔던 이 가격이 꺾이기 때문에 쭉 이렇게 하버렸다. 그러다 보면 이 시점을 기준 딱 잡아가지고 기준 잡는다면 이 위가 주택 가격이 이 위가 됐으면 재개발하기 뭐가 생기는데 이익이 생기는데 이 밑에가 되면 재개발하면 뭐가 생깁니까? 손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내가 빌라 10평짜리 빌라 하나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10평 빌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 시점에서 그때는 빌라도 되게 높거든요. 얼마 같냐? 이게 3억 같다. 3억 재개발하니까 이 상태에서 재개발했다 그러면 내가 빌라 10평 주고 간단하게 아파트 28평짜리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서울은 20평, 서울 빼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 10평만 가져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원래 2선은 1억이었다. 2선. 근데 이만큼 올라가지고. 근데 이때는 가능했는데 지금 2선 밑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완전 빠져가지고 지금 얼마 됐냐? 너무 떨어지니까 한 5천 됐다. 5천. 자, 주택가가 5천인데 내가 나중에 얼마 들어간다? 3억짜리 들어간다. 이게 얼마다? 3억이다. 옛날에는 가능해. 지금 들어가면 얼마 줘야 돼요? 2억 5천.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은 그래서 처음부터 누가 한다고요? 처음부터 관주도록 한다고. 그러니까 얘들은 경기 좋고 나쁘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재개발한다. 기반시 열악하고 누가 한다? 주민들이 하는데 재개발이 가장 타격본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빌라 가격이 뚝 떨어져 본 거예요. 빌라 가격이 뚝 떨어지는데
기반시설 정비할 때 돈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들이 못하겠다. 재건축은 멈췄지만 주민이 못하겠다 말은 안 해요. 멈춰가지고 고민해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못하겠다고 아우성 치는 거고, 그래도 재건축하는 데는 이것은 주로 아파트, 대부분 아파트거든요. 소득 수준이 좀 있어요. 소득 수준이. 그리고 이게 양호하니까 돈도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이 안 되니까 멈추고는 있지만 하지 말자는 말은 안 해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상업공업이니까는 애초부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앉은 이 땅 평당 얼마예요? 한 50만 합니까? 무시한 거지. 여기 무슨 시골이냐고. 5천만 원 합니까? 전국방송 나가니까. 무슨 5천이냐고. 2억 간다 그래야지. 그럼 이 사람들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돈 없으면 뭐다 그럴 일 없다고. 그러니까 얘들은 구조적으로 안 멈춰. 얘도 안 멈춰. 전국에 있는 재개발이 전부 다 멈춰버릴 거예요. 멈추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멈추면서 제가 인천에다 빌라 투자를 해놨는데, 재개발하는데 투자하는데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처음에는 잘 나가가지고 한참 기분 좋았는데 어느 순간 멈춰가지고 잊어먹고 살해야 돼. 잊어먹고 던져놓고 언젠가 내가 잊어먹고 살고 있는데, 거기 딱 갔더니 현수막을 길거리에 딱 크게 써놨어요. 크게 써놓고 뭐라고 써놨냐? 내 집 주고 1억 7천이 웬 말이냐? 032 땡땡땡 땡땡땡땡. 무슨 얘기요? 전화해보라고. 전화해보면 맞아요. 그 빌라 내놓고 아파트 받으려면 얼마 줘야 돼? 1억 7천을 더 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 상태에서 재개발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더라도 추가 부담금이 너무 크면은 1억 넘어가면 서민들이 못 받는다고 이걸 평생 빚 갚아야 되니까 못 갚으면 어찌해야 돼요? 자기 거 넣고 보상받아서 나가야 돼요. 보상받아서 나가면 이 동네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깨끗하게 잘 하자고 만들었는데 보상받아가지고 그 동네 못 버티니까 나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더 안 좋은 데로. 차라리 재개발 안 하면 나는 이 동네 살 수 있다. 이 동네 살 수 있는데 재개발 한다 그러면 가지고 더 못 산 데로 떠나가야 돼요. 주민들은 길을 쓰고 싫어한 거야. 주민들이 하지 말자. 재개발을 하지 말자. 그래서 원래 도정법 만들 때는 정비구역에 지정되면 누구든지 100이면 100 다 좋다고 했어요. 환영하고. 경축, 정비구역 지정. 지금 어쩌자고?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도정법을 개정해서 정비구역을 해제시킵니다. 그래 하지 말자 그러면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못하겠다는데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왜 정비구역에 지정했어요? 건축물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도로도 너무 없고 공원도 없으니까. 그럼 여기 정비구역이 해제하면 쓰러지는 건물이 다시 일어섭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점점 더 여기는 점점 더 슬럼만 되지. 완전 도시에서 끝나는 것이지. 이랬을 때 주민들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하는데 국가는 그걸 계속 방치할 거냐, 국가는. 이제 국민들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그럼 국가는 어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게 돼가지고 그래서 5번이 나와요. 5번이 뭐가 나오냐 그러면 주거환경관리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기반적 정비하고 공동이용수 확충해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원래 이 법 만들 때 뭐라 했는가? 위에 4개 있죠. 4개 사업에서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데이터를 뭐 간다? 주거환경관리. 근데 해제되는 애는 얘밖에 없다. 얘밖에. 남들은 한다고 그런 대로. 그래서 재개발이 해제되면 전부 다 뭐로 간다? 주거환경관리. 주거환경관리가 뭐가 있냐? 주거환경관리면 주민 여러분 사업하세요. 안 한다니까. 하세요. 안 한다니까. 왜 안 해요? 돈도 없고 집값도 다 떨어졌고 공사할 때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시장우수가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합시다. 시장우수가 이 돈은 내가 낼게. 이 돈. 여러분 보고 하라 말 안 할 테니까 기반시설 공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내가 다 할 테니까 시장 군수가 할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건물만 수리하세요. 그래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되면 이제 아파트 안 지어요. 조합 안 만들어요. 자기 집만 자기가 고치는 거예요. 그 집 너무 허름하니까 좀 고치세요. 시장님 돈이 없는데요. 돈 빌려줘야지. 장기지를 빌려줄 테니까 자기 집만 자기가 고친다. 그게 여기 있는 주거환경 관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이제 서서히 진행이 된다고 그러더. 그 다음에 이걸 꺼내면서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일시에 정비세 멈추다 보니까 탈출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도로가 이런 식으로 있다.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자 정비사업 하는데 이게 50세대고 60세대고 70이고 80이다. 싹 다 얼마입니까?
5, 6, 7, 8 답 얼마입니까? 260세대다. 여기도 260이다. 여기도 260이다. 이거 다 답 얼마입니까? 780이다. 780을 철거하고 더블로 합시다. 두 배면 얼마입니까? 1560세대 합시다. 1560이면 이거 커요, 작아요? 크죠. 단지 크죠. 이렇게 하는 거하고 50세대 철거해가지고 여기를 100세대 합시다. 50세대 딱 이 부분만 이렇게 이 부분만 철거해가지고 100세대 합시다.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사업면에서. 50 철거해서 100 하는 게 유리할까요? 780 철거해서 1560 유리할까요? 이 말은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을 때 100세대 받을까요? 1500세대 받을까요? 1500. 이거 큰 것 받으면 뭐가 좋아요? 간단하게 100세대 관리소장 몇 명 있어요? 1명. 1500 몇 명 있어요? 1명. 월급을 100명이 내면 우리는 몇 명이? 1500이니까 벌써 관리비만 줄어도 얼마가 주냐 그런 얘기요. 그 단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 편익시설이 되게 많아요. 편익시설이. 이게 시설이 많으니까 아무리 좋다고. 그러니까 정비사업이 이렇게 대단지로 하는 것이지 조금 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요. 그럼 여기 있는 흰선이 뭐예요? 흰선이? 도로지 도로. 그러면 도로 그 말은 기반시설.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안에는 기반시설 정리를 다 해줘야지. 그러면 정리해줘야 되고 공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 이제. 이제 못하겠다고 하니까 정비사업 포기 못하겠다. 그러면은 기반시설을 하지 말고 도로 손대지 말고 뭐만 하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 이 부분만 여러분이 건축물만 하세요. 건축물만. 도로 그대로 놓고 뭐만 하세요? 건축물만 하세요. 이렇게.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을 뭐라 하냐? 가로구역. 학교는 시간에 가구. 그래서 6번에 뭐가 나오냐? 가로주택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하나의 블럭대는 조금씩 한다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포인트는 정전가로입니다. 정전가로 유지하면서 도로 새롭게 만들지 말자고. 정전가로 유지하면서 주거환경 개선한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주체가 누가 되냐 그러면 시장군수가 돼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누가 되냐? 주민이 돼요. 주민. 이렇게 해서 정비사업이 6개가 탄생한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이 정비사업을 모르면서 이 내용 정비사업을 모르면서 도정법을 공부했다 이 티어도 안 맞잖아요. 무조건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네, 정리합니다. 정리. 자 그러면 382페이지 정비사업. 정비사업이란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 회복에 의해서 정비구역 안에서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하고 정비 기반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 개량을 건설하는 다음 과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3경우에는 줄겁시다. 3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안연기에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그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간단하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하려면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하는데 정비구역 지정하고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구역 지정하고 구역 지정. 얘는 정비구역이라고 말씀 안 돼요. 정비구역이 아니고 얘는 가로구역. 정비구역은 지정하지만 가로구역은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구역 저게 가로구역. 가로구역 단위란다. 가로구역 단위. 남들은 어떤다? 정비구역 구역 지정하는데 이 재건축이 특이하게도 재건축이 구역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원래 말하려면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해서 도시기능 회복하는 사업이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기반 정비 건축물 개량하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 뭐라고?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 시행하는 것도 포함한다. 정비구역이 아닌 데서 하는 것도 정비사업으로 포함한다. 무슨 얘기냐? 여기 이렇게 연립주택이 3동이 있어요. 쉽게 말해 빌라. 여기 8가구 몇 세대입니까? 24세대. 24세대 철거하고 다시 합시다. 몇 개 할까요? 29개 합시다. 29세대 했다. 철거하고 30세대 했다. 29세대 할 때는 우리나라는 건축법에서 무슨 허가 받아가지고 신축허가 건축허가 신축허가. 근데 30세대 때 이것은 도정법에서 뭘 해야 돼요?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준이 30이에요. 30. 30가구를 기준해서 30 미만이면 건축법, 30 이상이면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다 건물을 처음 짓습니다. 몇 개 지었냐? 주택. 30 미만 29개까지는 건축법, 30개부터는 주택법. 법이 달라진다고. 근데 왜 도정법이냐? 얘는 없는 데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거 철거하고 다시 하니까. 있는 거 철거하고 다시. 그러니까 철거하고 다시 했는데 다시 한 게 몇 개 안 됐다? 30개 안 됐다. 그럼 너는 똑같이 재건축. 30개 이건 건축법이고 30개 넘어가면 이것은 정비 사업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 24세대 철거해가지고 30개 지으려고 여기를 정비구역 지정을 해야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정비구역 지정 돈 듭니까? 돈 많이 들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러니까 이런 소규모 재건축이 있으니까 재건축은 소규모면은 구역 지정 안 한다. 쉽게 말해서 재건축이 300세대 미만이 되면 구역 지정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재건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건축은 정비구역이 아닌데 시행하는 것도 포함한다. 중요하니까 절대 잊으면 안 되고요. 그럼 이제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포인트 3개. 첫 번째 저소주민, 두 번째 극혈락, 세 번째 주거환경. 자, 재개발은 2개, 열악 주거환경, 재건축 2개, 양호 주거환경, 도시환경 2개, 상호공업에서 도시환경,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 다세대 밀집 주거환경, 가로이태 정비사업은 정전가로 유지하면서 주거환경. 그 특징 잘 잡아요. 그게 시험 문제니까. 3번 노후 불량입니다. 노후 불량 건물이 과하게 밀집됐다. 이제 383% 가야지. 노후 불량이란 1번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리가 있다. 멸실, 붕괴, 덜릴 필요 없죠. 무너지는데 당연히 노후 불량이지. 2번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줄 거 봐요.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그리고 더 읽지 말아요. 더 읽어봤자 함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건축물보다 노후 불량. 그 다음에 3번, 4번 그는 이런 것까지 지금 할 때가 아니야. 너무 좀 깊게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붕괴된다, 멸실된다 그러면 노후 불량.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러면 노후 불량. 지금은 그 정도만 하시고. 넘겨보면은 4번 정비 기반시설, 공동 이용시설 유치하지만 이런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쉬워요. 정비 기반시설은 정비 떼버리면 그냥 기반시설 하나의 도시 전체를 고려하는 개념이 큰 것들. 그래서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공동구 그 정도만 읽어주시고 밑에 공동 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 사는 놀이터, 마을과 공동작업장 개념이 좀 큰 것들을 몰고 기반시설 작은 것들은 공동 이용시설. 공원하고 놀이터하고 비교하면 뭐가 큽니까? 당연히 공원이 크죠. 그러니까 공원은 뭐라고? 정비 기반시설, 놀이터는 공동 이용. 두 번만 읽어보면 누구든지 다 알아요. 6번 대지인데 대지는 도정법은 처음에는 토지 그러다 맨 마지막 가서 대지 이러고 말을 싹 바꾸는 거예요. 그럼 토지하고 대지 차이점이 뭐냐? 공사 끝나기 전후요. 공사 끝나기 전까지는 토지라게 토지. 공사가 딱 끝나면 그때부터는 대지라게 대지. 그러니까 대지란 쉽게 말하면 공사 끝난 땅. 적게 표현하면 정비 사업에 조성된 토지. 7번 시행되는 의미 없고 8번 토지 등 소유자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 그 개념 모르면 스스로 한 300 받고 7천만 원 물어줘요. 무슨 현상이 나온 거 잘 보세요.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면 무슨 현상이 생기는가. 자,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냐? 토지 등 소유자. 1번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도시환경. 하나 빠졌네. 주거환경 관리 4개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주거환경 관리는 정비계 안에 소유자 주급시다. 토지, 또 건축 소유자, 또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 또 건축 소유자, 또 지상권자. 그 다음에 재건축은 1번 정비계 안에 소유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2번 정비계 아닌 구에 소유한 대리운전 주택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부대, 복리시설 및 부속 토지 소유자입니다. 및입니다. 및. 그러니까 재건축은 뭐가 없어요? 지상권자가 없다. 그리고 위에 주거개선, 재개발, 도시환경, 주거환경 관리는 토지 소유자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 또 그러는 거예요. 재건축은 또가 아니고 밋이에요. 재건축은 반드시 토지하고 건물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 재개발은 토지만 건물만 가진 소유자인데 재건축은 토지 건물을 동시에 가져야 소유자 됩니다. 3번 박스 밑에 3번 가로일대 정비 사업은 줄 거 봐요. 가로구역에 있는 이제 정비구역이 아니고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 그게 토지 등 소유자다. 이제 이게 자 우리가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 나갑니다. 토지 소유자가 갑이에요. 건축물 소유자 을이에요. 소유자가 서로 달라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A예요. 건축물 소유자가 B예요. 서로 달라요. 그런데 자 이 동네는 뭐 하냐? 이 동네는 재개발한다. 재개발. 이 동네는 재개발하고 이 동네는 뭐 하냐? 재건축한다. 재건축. 여기는 재건축. 근데 우리는 중간에서 뭐 한다? 우리는 중간에서 중개한다. 재개발도 하고 재건축하고. 여기 저 창원에 가면 병일이라는 애가 도로 사이에 넣고 여기는 재개발, 저쪽은 재건축 둘 다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개를 하는데 자 중개합니다. 중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물건 구하러 다녀야지. 다녔더니 갑이 내 땅 팔아주세요. B가 내 건물 팔아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D에 누가 있어야 돼요? 투자자가 있어야지. 투자자한테 그러니까 자기 고객이 좀 있어야지. 투자자한테 이번에 괜찮은 물건 났는데 혹시 살 의향이 있습니까? 해가지고 줘야 되는데 투자자가 재개발, 재건축할 때 투자할 때는 뭘 바라보고? 뭐가 있어야 돼요? 입주 자격이 뭐가 있어야 돼요? 입주권이 나와야 된다. 입주권이. 저거 사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입주권이 나와야 된다고. 입주권 안 나온다 그러면 투자해놓고 완전 낭패보는 거예요. 입주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중개했을 때는 입주권 있는 거 중개해야 돼, 없는 거 중개해야 돼. 있는 거 중개한다고. 그럼 얘가 지금 자 재개발 1억, 얘도 1억, 얘도 1억, 전부 다 똑같이 1억짜리였어요. 재개발 결정되고 재건축 결정되는 거요. 그냥 그대로 간다고 합시다. 1억이다. 1억. 그런 상태에서 얘 거 갑이나 을 거 넘겼을 때 분양권이 있냐, 입주 자격이 있냐. A, B 거 넘겼을 때 입주 자격이 있냐. 이걸 따져보면 재개발은 토지만 가져도 건물만 가져도 뭐가 된다고? 소유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어쩐다 얘들 어쩐다? 입주자가 있다고 이렇게. 재건축은 토지만 건물만 가지면 뭐가 안 돼요? 소유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가 없어요? 입주자격이 없는 거예요. 입주자격이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현금청사. 그러면 이게 지금 1억짜리다 그러면 원래는 1억짜리인데 재건축 결정되니까 그 건물, 비건물 철거하고 사업합니까? 놔두갑니까? 철거하고. 그럼 이게 건물 가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은 현금 청산하고 내보낸다고. 그러면 피가 있을 때는 1억이 될지 몰라도 지금은 이게 아예 없으니까 이게 얼마 되냐? 많이 가면 3천 되겠네. 3천. 이쯤 돼버리면 땅 가지고 있으면 입주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도 땅이 그래도 건물보다는 나요. 땅 감가가 안 되니까. 건물은 필요 좀 치워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그래도 자기가 7천 되겠네. 7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모르고 갑이 물건 주니까는 중개합시다. 누구한테? 투자자한테. 투자에 물어보죠. 우리한테. 뭐라고요? 사장님 이거 가지고 있으면 입주권 나오죠? 아 물론 나오죠. 내가 중개를 몇 년 했는데 나 믿고 사세요. 딱 했다고. 이거는 좋았다고. 그러면 스스로 1억짜리 하게 되면 매매하게 되면 한 4% 받는다 그러면 얼마 받겠네? 40만 원 받겠네. 액수가 원체 작으니까. 이거 중개한다. 가격이 3천도 안 갈 건데 이걸 갖다 못 모르고 투자자한테 중개했다. 분명히 이거 나중에 입주 자격이 있죠? 물론 있죠. 똑같은 생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에 팔았다고? 1억에 팔았다고. 그러면 이거를 딱 산 사람 입장에서는 자 샀다. 누가 샀냐? 을이 샀다. 을이 사가지고 있으면 조금 있다가 조합 측에 사람이 와요. 사장님, 김 사장님 도장 좀 찍어주세요. 뭐 하게? 빨리 사업하려면 추진위에 만들어야죠. 그럼 도장 찍어줘야지 빨리 합시다. 좀 있으면 또 와요. 사장님 도장 찍어주세요. 뭐 하게? 조합 만들어야지. 도장 찍어주세요. 그거 좀 있으면 또 와요. 또 와가지고 사장님 안 그러고 김씨 그래요. 세 번째 오면
김씨 그래가지고 김씨 이제 당신은 이제 사업이야. 당신은 빨리 나가. 팔고 나한테 팔고 빨리 나가. 이게 된다고. 왜 팔고 나가야 돼요? 당신은 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니까 팔고 나가야 된다. 항변하겠지. 무슨 소리냐고 등기부등본 때문에 내가 소유자지. 그거 너 그자한테 동의받으러 왔잖아. 라고 항변할 수 있는데 도정법에서 얘는 소유자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면. 얘는 소유자가 될 수가 없다고. 왜요? 토지만, 건물만 가진 재건축은 안 되니까. 나중에 매도 청구, 조합이 나한테 파세요. 싫어? 바로 소송제 뺏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결론 어쩐다고? 쫓겨난다고. 얼마 받고 쫓겨난다고? 3천 받고 쫓겨난다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얼마 사였다고? 1억 사였다고. 이 사람이 순진하게 가만히 있겠어요? 오겠어요? 너 분명히 어째가지고 있다 해서 내가 샀으니까 어쩐다고. 너 그만큼 나한테 손을 보상해야지. 얼마 해야지 얼마. 3천이니까 7천 부족하네. 내가 더 이상 요구 안 할게. 7천 보상해라. 수수료 40만 원 받고 얼마 물어줬어요? 7천만 원. 그러면 집에서 신랑이 뭐라게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분명히 사고 칠 줄 알았다니까.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이런 일이 나올 줄 알았다고.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공부 제대로 안 되면 그 근처 가면 안 된다는 얘기요. 엄청난. 작년에도 여기서 한 분이 사고 쳤다는 얘기예요. 예상 못하게. 딱 그 자리에 앉은 분이. 예, 와가지고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런 거 배워요. 갑이 주택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가 재개발하는데 집을 5개 가지고 있네. 다 받을 줄 알고 재개발하는 데서. 근데 재개발하면 최대 몇 개 받냐? 2개 받아요. 2개. 집 2개 받는다고. 그러면 나머지 3개 들고 있어봤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빨리 팔아야지 그러면. 명의 돌려야지 명의. 돌려놓자고 을 앞으로 얘는 병 앞으로 청 앞으로 돌리자고. 언제 돌렸는데? 5월 1일날. 언제? 5월 20일날. 언제? 5월 30일 돌려놨다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지역은 정비사업 재개발하는데 조합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언제 났냐? 5월 27일날 났다. 그러면 얘는 5월 1일날 명의 넘겼죠? 조합은 자격이 돼요. 얘는 뭐가 된다고? 입주권이 있다고. 입주권이. 얘도 그 전이 좀 빨랐죠? 있어요. 얘도 입주권이 있다고. 얘는 어쩌죠? 늦었죠? 얘는 입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현금 청산돼요. 현금 청산했으면 자기가 1억을 투자해서 잡았다 그러면 현금 청산하면 뚝 떨어져 버린다. 이것은 건물을 철거시키니까. 그럼 얘가 5천만 원 받는다. 가만히 있겠냐고. 어쩌지? 우리한테 5천 달라고 그러지. 너 때문에 잘못된 거니까 손해배상 해야지. 이러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조합 설립 인가가 거기 4번째 있는 분이 조합 설립 인가가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사고 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요.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런 거 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런 내용 가지고 실무적인 얘기지. 그러니까 합격하고 난 다음에 어쩐다? 반드시 다시 와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들으면 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돈 되는 게. 알고 나면은 돈 벌 기회가 되게 많은데 모르면 돈 깨문 게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럼 우리는 B가 건물 들고 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어요, 이제? 재수없어, 가. 그래야 될 거요. 아니면 소개해가지고 한 방에 끝날 거요. 아니면 내가 얼른 사놓을 거요. 셋 중에 하나요. 망할 일 있냐? 가라. 얼른 소개해준다. 내가 사자. 아는 사람들은 얘가 오죠? 설명해야지. 우린 배웠으니까. 너 1억이 아니고 네 거는 현금 청산이야. 현금 청산. 네 거는 현금 청산이니까 1억이 아니고 이거 청산하게 되면 내 경험상 내가 많이 해봤는데 경험상 한 3천만 원 정도 나올 것이다. 미안하지만 너는 좀만 기다려봐라. 금방 쫓겨난다. 좀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이게 5천원이라도 한번 팔아볼까? 너 3천밖에 안 받는다니까? 5천원이라도 팔아볼까? 그 말을 해야지. 그렇게 팔아드려야지. 그럼 어쩐다고? 얼른 사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어찌해야 돼요? 얘한테 가가지고 A야 얘기해야지. 내가 중개사 공부 좀 했거든. 너는 재건축이거든. 토지만 가지고 어쩐다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너는 1억이 아니고 너 청사니까 뚝 떨어진다. 7천 정도. 경험상 7천 나올 것 같은데 너 3천 손해보는데 내가 한 8천 정도에 한번 팔아볼까? 오케이. 얼른 어찌해야 돼요? 내가 사야지.
그러면 나는 두 개다.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나는 어떻게 됐어요? 완성이 됐어요, 나는. 그러면 나는 입주했어요. 그러면 다시 얘도 1억이 다시 원상 복귀됐다고. 근데 얘가 좀 눈치가 있는 사람이면 내가 딱 사놓고 가가지고 야, 너 기다려봤자 입주자가 없으니까 뚝 떨어지는데 나한테 팔래? 그럼 얘가 진짜지. 생각 좀 해보고 우리 내일 얘기하자. 그리고 빨리 뒤져봐. 이 건물 주인이 누구로 돼 있는가? 얘로 돼 있네. 그럼 전화해야지. 야, 빨리 와라. 얘기 좀 하게. 얘기 와서 한마디 따게.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썼어요? 선수끼리. 그럼 알아보게 돼. 선수끼리 왜 이래? 그러면 너는 있냐고. 너나 나나 똑같다고. 그럼 어쩐다고? 빨리 여기다 B 쓰고 여기다 A 써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치가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간다고. 이렇게 만들 능력이 있으면 해라 이런 얘기요. 그게 아니면 하지 말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별도 배워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8번 토지 등 소유자 이 개념 정확히 모르면 재건축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고 터지니까. 결론은 아주 단순해요. 원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인데 재건축만 어쩐다고? 토지 건물을 동시에 잡으라 이 얘기. 9번 주택공사 등 그러면 줄 거나요? 토지공사하고 지방공사. 토지공사하고 지방공사를 들어서 주택공사 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정관해가지고 정관의 3번인데 시군구청장. 아직 책이 지금 얘가 좀 개정이 좀 안 됐는데 시군구는 기초죠, 기초자치단체죠.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보는 자는 시군구 말고 누가 있어요? 특자시, 특자도가 있죠. 그러니까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이게 나와야 돼요.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를 이 법은 줄여서 뭐라 한다? 시장, 군수라 한다. 앞전에 우리가 개발법은 누구 그러면 누구 밀어주라고 개발법은? 무조건 누구 민다 개발법은? 지정권자. 언제 그러면 무조건 뭐 민다? 다음날. 토정법은 누구 그러면 누구 민다? 시장군수. 토정법은 시장군수 미는 거예요. 개발법은 지정권자 밀어야 되고. 토정법의 주체가 주로 시장군수가 하는데 그때 시장군수가 누구냐 그러면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다 이 얘기. 11번 필요가 없고 12번입니다. 12번 가로구역입니다. 가로구역.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을 가로구역이라 한다.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을 가로구역 한다. 1번 해당지의 면적이 만 미만일 것. 만 이상이 되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정비구역을. 그러니까 만 미만일 것 규모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더 보면 안 돼요. 나머지는 개정이 되니까 더 보면 안 돼요. 가로구역이 뭐라고요?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이 가로구역이다. 만 미만 면적이 작게 하는 것이지 크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고 넘어갑시다. 거기까지가 토정법 용어입니다. 잠시 쉬고 합시다.